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자, 가봅시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별건 아닌데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방향성은 2026학년도 11월 16일 또는 17일 수능을 타겟으로 하는 조금 장기적인 마라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읽어내는 내용을 오지선다의 객관식 보기에서 명확하게 걸러내고 좀 본질적으로 말하면 최소한의 내용을 읽어서 객관식 소거를 할 수 있다. 즉 느낌과 감이 아니라, 물론 많이 읽어보고 많이 풀어보면 쌓이는 뎁스의 어떤 감적인 부분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글도 로지컬하게 혹은 명확하게 우리가 정답에 대한 근거와 소거가 되는 원리를 명확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독해 수업은 해석 수업이 아닙니다. 해석 잘하거나 유창한 발음이 여러분들의 니즈가 절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답지 보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답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과정상에서 이게 제가 조금 현실을 꼬집고 싶은 얘기긴 한데, 과연 지금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을 전달하는 매개자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딜리버들이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견이거나 질문을 안 받잖아요. 안 받는다기보다는 안 하시잖아요. 수동적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을 그러려니 받아들이면서 내가 설정한 논리에서 여러분들이 파생할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동적으로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애매함이 1번에서 5번의 보기 안에서 정답이 5번인 경우에 그래서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1번부터 4번까지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리고 답의 근거를 앞에 있는 선생님이 전달했을 때 정말 100% 이견의 여지 없이 소화한 상태에서 여기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적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소통을 원한다고 해서 사실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전제 조건은 똑같을 건데, 소통과 질문을, 즉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할 만한 변수들을 가장 로지컬하게 소거하면서, 즉 이견의 여지가 없게끔 글을 전개해서 답을 분명하게 내주면, 물론 그 과정이 조금 길거나 어려울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거는 원래 그래요. 당장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세 번째가, 영어는 주관식이 없어요. 서술형 문제가 없잖아요. 정시에서. 내가 이해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확하게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습을 오늘 한번 불어까지 해서 9문제인데, 목표는 8문제를 제대로 소화하는 겁니다. 홍보의 형태가 33번, 34번 빈칸 4문제 중에 사실상 3점 문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두 유형을 정복하는 데 목표를 잡은 게 맞고요. 보면 꼭 33, 34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2점짜리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어쨌든 유의미할 겁니다.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적과 의심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번이거든요. 잠깐만요. 보기는 살짝 걸러내고 이렇게 하면 아마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본 게임을 들어가 보죠. 일단 얘는 32번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한 지문에 밑에 보시면 선지 밑에 A1이라는 표시가 있고 우측에는 원이 하나 있죠. 이 원을 좀 적극 활용해 볼 겁니다. 이게 쌤이 말하는 이원화의 어떤 핵심 글인데요. 글을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반문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읽어내는 과정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구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게 어쩌면 저랑 수업을 처음 들은 학생이 이거에 내가 실제 이해가 되면서 머릿속에서 구상이 된다고 하면 오늘 수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3점짜리입니다. 가볼게요. 일단 저는 첫 번째 문장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어는 두 갈식 편입니다. 서론에서 필자의 의도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although 그러니까 몇 개를
이제 조금 어떤 수단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갈 거예요. 전 부사절, 부사를 이렇게 각진 뾰족갈로로 표시를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되겠죠. 자, 3점짜리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보기 서고까지 깔끔하게 할 겁니다. 여기서는 좀 어휘 정리도 좀 해볼 거예요. 얼도우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아요. 이게 굳이 말하면 양보절인데요. 우리는 타이틀, 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타이틀 속에 있는 의도와 기능이 좀 더 중요한 거죠. 해석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 거 맞죠? 부사절 이후에 떨어지는 주절의 하나의 문장, 왜냐하면 얘는 수단적인 거고 얘가 중심 문장일 테니까요. 조금 더 보면요, 부사절은 주절과 대립 구조를 이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접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양보절의 얼도, 이제 양보절이란 말을 뺄게요. 얼도로 이루어지는 부사절은 주절과 반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여기 구도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원으로 그려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쪽은 although라는 부사절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얍. 그러면 여긴 주절이 되겠죠. 이원화라는 건 이겁니다. 여기에 있을 어떤 내용과 그 뒤에 떨어지는 주절의 내용이 상충하겠죠. 대립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필자의 아이디어 하나가 완벽하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여기가 메인 디시라는 걸 알아요. 여기는 디저트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이자 굳이 말하면 논지가 될 거인데 여기를 버린다기보다는 활용하자는 취지도 굉장히 글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많이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학생들의 독해력은 기대 수준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이해 능력과 추론 능력이라는 건 독해 능력보다 조금 더 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독해 능력을 키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추론 능력, 필자가 의도하는 글의 시퀀스, 전개 안에서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추론 능력을 기르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오늘 빈칸 추론 특강이지만 모든 글은 추론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꿈이 영화 연출이었는데 영화가 대부분 러닝타임이 2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 즉 우리는 영어 지문에서 31번에서 34번 문제만 추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추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장면 내 그 다음 장면을 예상하면서 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 문제만 추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인지 과정이고 사고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추론을 조금 더 로지컬하게 문제에 맞게끔 하자는 거죠. 다시 양보절을 일단 해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을 그리는 거는 밑에 이 문제의 원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갈 거라서 살짝 빼놓긴 할게요. 가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 유럽의 무슬림을 포함하는, 저는 컴마 삽입을 그렇게 깊게 보지 않거든요. 얘를 버려도 논지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numerous identity, 일단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밑줄을 치되, 자,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은 있습니다. 부사절의 얼도절의 내용과 주절의 내용은 어떻게 되죠? 상충되고 반대가 되는 거 맞죠? 그 반대라는 게 이원화의 핵심 골자가 됩니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numerous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몇 개라고 말하는 건 애매하지만 적어도 많다라고 하는 게 뭐 한자를 잘 못하지만 이만큼 이게 경제적인 단어가 없으니까 많을 다거든요.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이죠.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사절과 주절이 대칭 구조, 반대 구조를 이룬다면 주절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의 예상값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적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많다와 이 적다가 어느 정도로 많은지 어느 정도로 적은지를 판단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양보절과 주절, 양보라는 말 안 쓰기로 했으니까 although절과 주절의 관계에서의 대칭 구조는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예스! 잘 봐. 그럼 봐볼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 반이 제가 여태까지 가장 편하게 운용하고 있는 S반, 상위권반이라고 생각하고 연극을 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아마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뭐냐면 얘들아,
부사절의 내용을 활용해서 주절로 가보자고. 거기에 얘를 좀 집중하셔야 돼요. few. few가 얘랑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few라고 하면 약간 몇몇의 썸이 되지만 little이 그런 것처럼 이거는 거의 없는 이란 부정어가 되는 거 맞죠? 일단 빨간 펜 들고 few부터 any moment까지 빨간 펜 밑줄 쫙 쳐주시고, 네, 우리가 원하는 A는 사실상 여기였던 겁니다. 자, any 기억나지? 부정어가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 물론 부정어가 없다 하더라도 강조의 기능으로 쓸 수는 있지만, 자, 그리고 여기 해석이 주효합니다. 여기 해석은 이 3점짜리 문제가 1분 컷이 가능한 핵심 구간이 될 수 있다고요. 한번 보죠. 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salient, 밑에 보면 두드러지다. 그 어떤 순간에도 정치적으로 두드러지는, these는 당연히 identities를 받는 거 맞죠?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구간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밑에 보시면 A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 첫 번째 문장, 이 A는 첫 번째 문장을 정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뭐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거 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글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구체적이질 겁니다. 이 메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있어서 두 번째 문장이 그 방향성과 구체성을 설정할 건데요. 예상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여러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니,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들은 가운데 두 번째 문장에서 유도할 수 있는 사실은 도대체 왜일까라는 생각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 이건 안 쓰셔도 돼요. 맞죠? 도대체 왜 그 많은 정체성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사실상 이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을 읽은 모든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당연한 예상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얘를 버릴 겁니다. 잘 봐. 이제 다시 S반으로 얘가 32번 3점짜리는 첫 번째 문장에서 논지전개가 파악이됩니다. 빈칸은 4문제가 되고 33, 34가 5번, 5번째 페이지에 빈칸의 다음 페이지잖아요. 32번은 주는 문제입니다. 32번은 주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잘 봐요. 제가 왜 두 번째 문장에서 Y를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추론에 대한 기본값이, 기본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겁니다. 사실 출중한 게 아니라 당연한 사실이죠. 봐. 자, 어쨌든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해석의 기본적인 툴, 구조는 좀 잡고 갈 거예요. 파란 펜으로, 이건 파란 펜이에요. It is that을 없애주시면 it be that 강조 구문이 됩니다. 그러면 잘 봐. 이게 제가 원래 스타일이 소통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한 학생을 활용하겠습니다. 잘 봐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여기를 첫 번째 문장 A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두 번째 문장 A1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논지전개 끝낼 겁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첫 번째 문장의 주절은 많은 정체성들이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 원의 이원화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뒤집어진다. 반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루어 짐작 건데 두 번째 문장은 정체성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이 원의 이원화의 구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 맞죠? 됐죠? 얘가 왜 여기서 논지전개를 끝낼 수 있냐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대답을 해주셔도 돼요. 입이 근질근질 하시다면. 자,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은 많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그게 그 어떤 순간에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없거든. 근데 오직 이때만이니까 당연히 정체성이 뭐가 돼야 되죠? 오직 이때만 드러난다가 돼야 되겠죠. 네, 정답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자, 타이틀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안 보이네? 이건 제가 방송 사고입니다. 이 글자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내가 지금 연출한 건 아닌데 좀 아쉽네요. 잠깐만. 왜 이런 미닛?
오, 망했다. 촬영 중인데. 오,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지. 이게 이렇게 되면 한번 보일. 오. 아,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저의 사생활들이 좀 노출되고 있는데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자, 잘 봐요. 자, 이제 보이죠? 보이네요. 자, 뭐냐면 타이틀은 빈칸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한번 써볼까요? 이게 덜 보이지? 근데 확실히 맞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바꿀게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자, only when에 빨간 펜 동그라미 치고 A1 표시하시고 이 해석을 명확하지 않게 하더라도 정체성이 뭐가 된다고요? 드러난다가 되겠죠. 됐나요? 네. 그리하여 썼으니까 직접적으로 속으로 가더라도 무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일반적인 수준의 추론 능력만 갖고 있다면 이건 걸러내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미안합니다. 잠깐만 한 번만 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더 잘 보일 거라서 번거롭게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 전에 그래도 우리가 너무 속도감을 지향하는 게 때로는 조금 뭐랄까요?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런지 입비대 강조 구문을 없애서, 왜냐면 입비대 강조 구문은 여길 강조한다는 걸 건데 only when이라는 특정 조건의 부사절, 그럼 여긴 주절이 될 거고 이미 우리는 주절을 주절 쓰고 있었거든요. 맞죠? 그죠? 예스! 잘 봐. 그럼 여기 해석해 볼게요. 안 드러나는데 오직 정치적 이슈가 특정 그룹 안에서의 사람들의 행복, 복지, 안녕에 영향을 끼칠 때만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가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안합니다. 제가 글씨를 조금 못 쓴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러난다가 되겠죠? 네, 이게 어떻게 3점짜리입니까? 근데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선배님들이 조금 모자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분명히 마지노선은 여기까지지만 전 오늘 지금 제가 첫 번째 지문을 조금 루즈하게 설명한 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안 볼 겁니다. 됐나요? 물론 나머지 성분에 있어서 어휘 정리나 독해 연습은 해도 됩니다. 연습은 강하고 깊고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실전보다 연습을 더 빡세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보기로 가보죠. 자, 제가 좀 아끼는 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는 아마 여기서 끝냈을 겁니다. 정체성이 assume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단어긴 하거든요. 중요성을 추정한다가 아니라 떠맞는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에서 바로 갈 수 있겠죠. 됐나요? 괜찮나요? 하지만 속어를 보여드릴게요. 2번 sorry. religion이 뭐죠? 그건 legion이 될 거고요. 괜찮아? 종교가 정체성을 앞선답니다. 우리 지금 종교를 보지도 않았지만 정체성에 대한 게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인데 여기서 속하시면 되겠죠?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 이슈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들, 베리에이션들을 커버해 주는 건 선생님의 당연한 미션이거든요. 선생님 두 문장밖에 안 봤는데 나머지 세 번째 문장부터 여덟 번째 문장까지 종교란 단어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만약 나온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왜? 영어는 두 갈식이고 그 의도에 있어서 메인 워드들은 우리가 논지를 파악한 수준에서 그 추상적인 단어 자체라도 나왔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3번. 사회는 안정성을 잃는다. 정체성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는 여부에 있어서 안정성을 잃는다. 너무 비약이지 않나요? 물론 역시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거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5분의 4가 이런 내용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네, 제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풀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빈칸은 필자의 의도를 우리 수준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의도가 파악되면 빈칸은 풀립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의 20번대 문제를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정체성이 드러난다. 됐죠? 4번 가봅시다. 사회가 다양성을 지지한다. 선생님 정체성을 드러내면 다양성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 얘일 거고요. 일단 저는 X를 할 겁니다. 자, 베일스에다가 파란 펜 밑줄 쳐주세요. 어휘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아까 제가 학습 목표에서 설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영어 강사들이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걸 강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 이게 전문성의 단어라고 좀 하긴 그런데 100이면 100다 유의어와 반의어 정리, 특히나 유의어 정리가 내신이든 수능이든 고등학교, 고교 입시의 핵심적인 수단과 가치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라는 것에 있어서 밀도 있는 설명은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유의어가 단어장 펴놓고 단어 교재를 사서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의어는 맥락 속에서 언제든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love가 respect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말이 좀 세긴 했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거 수능반이거든요. 자, 가볼게요. 정리하는 거, 요 여백 있거든요. 요 여백에다 쓰는 거예요. 자, 뭐냐면 assume을 쓰는 겁니다. 이 assume은 추정하다가 아니라 역할을 맡다가 됩니다. 역할을. 동현아, 내 속도 좀 이해해줘, 알겠지? 그 다음에 유의어가 있습니다. bear. 이게 지니다, 견디다, 떠맡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은 중요성을 떠맡는다. 국적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 말하는 거였죠. 자, 대답은 어떤 학생이 할 겁니다. 맞다의 반대가 뭐죠? 맡기다의 미안해. 내가 했네. 맞다가 결국에는 take, 받다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받다의 반대가 뭐가 되죠? 주다가 되겠죠? 즉, 역할을 맡기다라고 갑시다. 글씨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쁘게 쓸게요. 맡기다의 유의어, 평가원이 지향하는 단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 10번 이상 나온 거예요. assign, 여기다 쓸게요. assign, 맡기다, 할당하다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entrust, 네, 2번 나왔습니다. 맡기다, 할당하다. 그 다음에 allocate, 맡기다, 할당하다. 실제 평가원에서 복수 이상으로 출제된 assign이 가장 대표 동사가 될 거고요. assume은 추정하다 뜻이 아니라 맡다라는 뜻으로 냄새를 맡다가 아닙니다. 이런 드립은 지향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이 문제가 가지는 3점짜리의 가치는 사실상 다 뽑아냈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시 첫 번째 문장에서 드러난다,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only when, 요때만 드러난다. 네, 그래서 필자의 의도가 많이 보지 않아도 구조상 빠르게 캐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괜찮나? 예언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예열은 끝났거든요. 지금 이 구도가 제가 원했던, 이게 어떻게 감정을 안 실어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 럭키 비키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원래 2시간 10분 동안의 수업에 소통은 배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소통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합시다.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떤 여러분들이 내포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가 사실상 오늘 특강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유의미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얘가 제일 어렵다는 건 아니야. 일단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고 초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커버하는지가 오늘 수업에서 나머지 6, 7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소화하는지를 아마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자, 가볼게. 2025학년도 9월입니다. 작년 문제거든요. 정답률이 역시나 높진 않았어요. 물론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첫 번째, 33은 지문치고는 해석은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의도가 명확합니다. 문제의 타이틀을 보시면 이번에도 뭐라고 돼 있죠? 빈칸을 쓸 수 있다고 돼 있죠.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쓰는 내용이 상당히, 죄송합니다. 쓰는 내용이 조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라는 건 우리가 글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메리트라기보단 디메리트라고 봐야 됩니다. 구체성을 확인했을 때 속어에 대한 명확함이 생길 거고 거기 안에서 우리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빠르게 속독이 아니라 그렇다고 정독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독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이렇게 정독이라는 건 명확하게 말하지만 의도를 센싱하는 겁니다. figuring out 하는 겁니다. 다시 추상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어의 형태가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3점짜리 진또배기가 됩니다. 진또배기.
방금 생각한 맞는 말 맞지? 갑시다. 자, 잘 봐. 요렇게 물결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 구태의연한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구태의연하단 말은 일반적이고 법령적이고 당연하단 말입니다. 근데 버띠에가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여기를 좀 더 보셔야 됩니다. that 이하의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필요하다는 게 거의 뉴스가 아니다. 새롭지 않다. 즉 당연하다라고 의역이 가능하겠죠. 잘 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낼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끝나는 여기에서, 즉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이 끝나고 여기가 A가 될 건데 A를 통해서 우리는 2점짜리, 3점짜리 주제 제목을 한번 써볼 겁니다. 재밌겠죠? 나만 그렇지 않길 바래요. 잘 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루소 왈. 자, this dependency에 빨간펜 밑줄 쳐볼까요? 정확하게 이 내용을 함축한 거 맞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한다는 이 의존성 맞죠? 아, 이걸 누가 모릅니까? 이거는 A1 표시를 안 할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너무 뻔하니까. 맞지요? 엄브로군. 엄브로. 아무튼 미안해. 자, 이러한 의존은, 이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extended, 확장된다. 여기 밑줄 쳐줄 필요가 있어요. 역접은 이 동사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확장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루소를 통해서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루소 왈. 주제 제목에 루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루소가 말하는 의존의 확장성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far beyond, 넘어선다는 거예요. companionship, 우정 될 거고요. 애정, 심지어 애정을 넘어서 어디로? 빨간펜 밑줄. The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 네,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메인 워드가 될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좀 쓰고 갑시다. 오늘 있잖아. 8문제를 제대로 씹어먹는 게 조금 과하게 말하면 100문제의 효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루소는 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거 안 쓰셔도 돼. 쓰는 건 여기서부터. 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그 이 의존성은 뭐냐면 마지막에 밑줄 썼다는 게 즉 의존성이라는 건 여기서 쓰시면 돼요. 의존성은 인간을 형성한다 가 되는 겁니다. 의존성이라는 게 이 내용이 될 거고요. 자, 다른 사람들이 타인을 필요로 함으로써 뭐를 만든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지워도 될 것 같아요.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 인간이 되는 바로 그 과정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의존성이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말로만 가볍게 20번 때 문제 주제로 나올 때 어떻게 되는지 말해볼게요. 아마 첫 번째 2점짜리 주제라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가 될 겁니다. 됐지? 근데 그걸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죠. 물론 한 문장밖에 안 봤지만 이걸 만약 3점짜리 제목으로 바꾸면 관계를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된다. 괜찮죠? 요거는 제목보다는 주제가 될 거예요. 즉 뭐를 통해? 관계를 통해. 이 관계라는 추상적인 단어 안에 사람들이 타인들을 필요로 하는 것과 의존성이 들어가는 거 맞지? 관계를 통해 뭐가? 인간이 형성된다라는 주제가 형성될 거고요. 조금 더 어려운 3점짜리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20번 때 주제 제목은 두 번째 문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제목으로 말한다면 이런 말이 가능하긴 해요. 이거는 듣고 버리시면 돼요. 우리는 오늘 빈칸에 집중할 거고 그 다음 문장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긴 할 거니까요. 뭐냐면 외제화 듣고만 있으시면 돼요. 외제화에 의한 인간 형성의 원리. 네, 이게 3점짜리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제하에 다른 사람들이 아마 포함될 거고요. 인간이 형성된다는 게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을 풀어낸 추상적인 타이틀이 될 거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A1에서 유도해야 될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빈칸을 써볼 거예요. 빠르게 빈칸을 써볼 겁니다. 잘 봐. 그 다음 문장이야. 루소 believe. 루소가 믿는 게 아니라 루소라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루소가 말하는 인간이 되는 과정의 의존성이 어떻게 extended, 확장되는지를 구체화시킬 건데 made면 빨간펜 밑줄. 인간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네, 여기가 내재가 될 거라면 여기가 외재가 되겠죠. 그래서 외재라는 단어는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made 앞에다가 진짜 A를 써주십시오. 사실상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냐 얘를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A1을 우린 빠르게 이해할 겁니다. 모든 개인들은 밑줄 치지 마요. A bundle of potentials, 한 묶음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이 잠재성은 곧 인간이 형성된다는 잠재성이 되는 거 맞죠? Whose realization, 소유격, 소유관계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건 아하,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라고 봐도 되는 거 맞죠? 문제 안에 문제, 전개 안에 전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realization이 작고 소중한 A1이 된다면 위에 있었던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이 이 realization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A, 재진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걸 이해하는 건 여러분들이 easy하게 piece of cake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바로 가보죠. 우리는 지금 잘 봐. 밑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기서부터 A1을 다시 한번 유도해보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냐인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네, 여기서부터 이러한 사실을 요구한다는 게 만들어진다의 구체적인 소스가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원하는 진짜 A1은 A1이 되겠죠. The active involvement of other people. 네, 해석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A1 밑에다가 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오셔도 됩니다. 뭐라고? 적극적, 활동적인 involvement. 지금 제가 우측에 있는 원을 쓰진 않을 거예요. 어휘 정리로 쓸 거예요. other people. 자, 그리고 지금 이 쓴 요 내용을 그대로 빈칸으로 이식해도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1년의 추상성이 있어. 자, 인간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적극적 참여인 거 맞지? involvement 뭔 뜻이냐면 참여, 개입입니다. 근데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적극적 참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건 알겠지만 이 참여가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이죠. 어떤 참여가 구체적인지 어떻게 해야 적극적인지 활동적인지를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의 논리적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요 프레임 안에서 이 active involvement라는 요 프레임 안에서 소거해 볼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잘 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못할 것도 없어요. 잘 봐. 여러분들은 일단 involvement라는 단어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소화하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막둥이 동생한테 형 involvement가 뭐라고 하면 명확하게 구별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 수준으로. 잘 봐. 우리는 일단 선지에서 타인의 누구의 내가 아닌 타인의 적극 또는 능동 참여라는 내용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는 거 맞지? 소거로 간다. 잘 봐. 필요성, 철학적 연구, understand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연구의 필요성. 타인이 나왔냐 안 나왔냐? 안 나왔지. 타인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눈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됐나요? 2번 development self-sufficiency through literary works. literary works에 밑줄 치고 이 문학 작품은 타인이 아니죠. 타인이 나와야 참여든 능동이든 수동이든 그 다음 평가가 이루어질 건데 소거가 가능할 겁니다. 정답이 3번이기에 4번, 5번을 먼저 소거해 보겠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Making the self-reliant man through his struggle. 일단 여기부터 his struggle의 빨간펜 밑줄. 이게 그의 투쟁과 노력이거든요. 여기서 타인을 유도할 수 있습니까? No way, never, ever. 소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장착하셔야 됩니다. 파란펜 밑줄. self-reliant. 자기의
의존적인 거 맞지?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게? 뭐라고? 좋아요. 완벽해. independent. 쏘리. 예쁘게 쓰기로 해놓고 미안합니다. 나름 예쁘죠? 독립적이라는 건 타인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거할 수 있습니다. 얘도 소거가 되지만 이렇게도 소거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예스! 5번. 잘 봐. 어렵대. 다른 사람들을 믿는 거. 그럼 안 믿겠다는 거잖아. 안 믿는데 어떻게 관계가 돼? 정답은 얘밖에 안 남아야 됐지. 됐나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involvement라는 어휘의 우리 수준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구분 이전에 3번이 왜 정답이 되는지 전 분명히 읽어낸 최소한의 내용에서 1, 2, 4, 5를 소거했음과 함께 3번을 바라볼 겁니다. 잘 봐. 쉐이핑 다듬고 형성하는 거 맞지? 개인을 형성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the individual은 hit을 받는 거 맞죠? 일단 첫 번째 리스크가 생기긴 합니다. 선생님 다 걸러내긴 했는데요. 남아서 예를 하긴 했지만 여기도 일단 타인 자체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은 없지만 속어의 리스크는 없지만 확신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얘는 킬러 문제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보는 게 능사가 아니야. 물론 더 봐도 되긴 하지만 잘 봐. 사람을 형성하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여기가 원인인 거 맞지? 이거에 의해서 사람이 형성되는 거 맞지? 그러면 아까 사람이 형성한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관계가 나와야 돼. 관계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어태치먼트가 뭐죠? 퓨전, 애정입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감정적 애정. 이게 바로 자, 이 단어가 뭐냐면 뭐라고 바꿀 수 있지? 두 단어. active involvement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적극적인 건 아마 밑에서 나오고 있지만 감정적 연결, 감정적 결부, 감정적 애정, 감정적 관계가 사실상 뭐가 될 수 있냐면 액티브가 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물론 우린 액티브가 감정적 애정이라는 단어를 아직 보진 않았어요. 아마 구체화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걸러낼 수 있다고 됐나요? 네, 이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논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 때문입니다. 잘 봐. 사실상 아까 제가 약간 다른 강사들이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이니시를 건 게 있어요. 유의어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그 유의어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디벨로핑 할 것인가. 그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을 일단 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본 적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잘 봐. 여기다가 얘를 쓰는 거예요. involvement. 네이버 사전이 모든 걸 다 커버하지는 않지만 involvement는 개입 또는 관여 또는 참여인데 우리는 이렇게만 써볼까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눌 겁니다. 힌트. participation. participation. 참여 맞죠? 여기가 뭐냐면 engagement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풍습인데요. 결혼 이전에 약혼 있죠. engagement이 약혼 반지거든요. engagement에 약혼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풍토가 이제 바로 결혼으로 꼴이나는 이런 트렌드가 잡혀 있어서 약혼이라는 커스텀 자체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약혼은 결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관계의 끝 이전의 끝이라는 관계의 마지막의 시작인 건 맞죠? 약혼, 결혼을 약속한 것 맞지? 그러면 이게 설마 내가 결혼했으면 출퇴근만 하고 대충 왓데이 자고 할까요? 모든 것들이 다 첨예하게 연결되는 게 사람과 사람의 결혼 아닙니까? 다시 물론 여기에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참석은 하겠죠. 하지만 인게이지먼트는 참여뿐만 아니라 몰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모든 학생이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폰을 보거나 멍해 있거나 오늘 집에 와서 뭐 먹지? 앉아있다고 몰입하는 게 아니죠. 인게이지먼트는 집중과 몰입이라는 단어까지 포함된 필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볼브먼트 또한 여기에 부합하는 단어지 얘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러면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 participation과 involvement와 engagement 얘는 여기에 가까운 어휘입니다.
이 개입이라는 건 몸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의도와 정신도 몰입되어 있는 개입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왔다고요? 이걸로 나왔다고요. 됐나요? 예스! 넘어갑시다. 자, 넘버 3.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 있는 두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짧은 내용, 첫 번째 문장을 토대로 해서 논지 전개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속어 또한 약간 추상적인 어휘들까지 공부하면서 더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나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재밌는 글을 볼 겁니다. 얘가 지금 몇 점짜리 문제냐면 2점짜리거든. 자,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얘는 2점짜리입니다. 정답률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내가 어차피 솔팅할 때 정답률이 낮은 것들을 기준으로 어떤 컨셉에 의해서 토대로 문제를 배치한 건 맞거든요. 이 순서 또한 쌤 의도에 부합하는 문제의 순서예요. 알겠죠? 시퀀스가. 자, 위에 타이틀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특정 문제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이 다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문장이 소화되지 않으면 두 번째 문장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요.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건 되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생각할 시간은 생각보다 충분합니다. 가볼게. have defined 몇몇 사람들이 정의하더라. 일단 이렇게 물결 표시해 볼래요? 분명히 말하지만 첫 번째 문장 A에서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 필기는 최대한 예쁘게 하여 우리 한번 똑같은 형태로 마무리 해보죠. 야생 피해 관리를 정의했다. 맞죠? 기니까 WDM이라고 총칭하겠습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 WDM을 정의했다. 뭐로? 과학과, 잘 봐, 동현아. 어씨, 성은 말 안 했으니까 오늘 좀 괜찮네. 맞지? A and B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잘 봐. 우리는 얘가 메인 워드가 되는 거 맞죠? 얘가 A일 거란 말입니다. 메인 워드는 얘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얘를 매니지먼트 맞죠? 무조건 B에 집중해 주십시오. Not only A but also B뿐만 아니라 A and B든 A or B든 무조건 우리는 B의 논지의 무게를 실는 겁니다. 됐나? 그럼 다시 해볼게. 그 싫은 형태로 첫 번째 문장의 but 이전의 해석을 다시 해볼게. 몇몇 사람들이 메인 워드라고 설정하는 WDM은 여기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첫 번째 문장 WDM이 뭐냐면 관리는 관리인데 뭐 과잉종 관리가 됩니다. Over abundant species.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abundant가 풍부한인데 over이란 접두어가 붙었으니까 엄청 많은, 과하게 풍부한, 과잉 맞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개입되기 이전에 두 번째 문장에서 필자의 의도가 완벽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여기서 맹점은 두 번째 문장을 읽어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애들의 비율이 좀 80%라고 보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사실상 저는 수업에서 효율을 추구하진 않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내용을 경제적으로 설명하는 효과가 곧 효율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전 단 한 번도 효율이라고 하는 형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곧 효율인 척으로, 효율인 형태로 기대게끔 학생들에게 판타지보다 확실함을, 로지컬을 주긴 했지만 미안해요. 말이 길었어요. 잘 봐. 첫 번째 문장은 얘가 과잉종을 관리한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과잉종을 관리하는지라는 생각이 그 다음 문장에 당연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낸 100%의 학생들의 당연한 예상이 될 건데 맞지? 다시 올라가 볼게. 잘 봐요. 이번에도 또 원을 한번 활용하긴 할 건데요. 두 번째 문장 봅시다.
근데 제가 지금 말실수를 했죠. 두 번째 문장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분명히 말하지만 한 번만 더. 한 번 더가 아니라 2점짜리는 2점짜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This definition 빨간 펜 밑줄. Too narrow 동그라미.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의 뭘까요? 수업적인 긴장감과 이 어떤 집중력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긴장감 때문에 얘를 빼고 첫 번째 문장을 설정한 거긴 해. 근데 봐봐. 이 정의를 말하는 건 Management of Overabundant Species라고 하는 WDM의 정의를 말하는 거 맞죠? 근데 그게 뭐하다? 너무 좁다. to 위에다가 빼기를 표시해 주실래요? 이 to라는 거 살짝 볼게요. 매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very와 to 둘 다 유의어긴 하죠. 우린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플러스에 가깝다면 얘는 와 뭔데 too much talker 듣고 싶단 말이야. 듣기 싫단 말이야. 듣기 싫단 말이거든요. 이원화의 논리에서 to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기능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너무 좁다. 다시 첫 번째 문장의 WDM이 과한종, 과잉종만 내가 방금 족이란다. 만이라고 했죠. 이 만이라는 게 too narrow를 소화한 학생이라면 요 의역을 넣을 수 있어요. 과잉종만 하는 게 너무 좁으니까 의도적으로 필자는 우회적으로 뭐 하자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이게 되길 바래요. 이게 이 씨앗, 이 첫 번째 문장의 시퀀스에서 너무 좁다는 건 넓히자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게이트를 열어주는 게 나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상 이게 3교시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글은 의도가 있어. intention. 다시. 몇몇 사람들은 WDM을 얘 버려. 왜? A, M, B, B에 집중할 거니까. 과한 종의 관리를 정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의가 너무 좁아. 여기가 very였으면 전 요 말을 안 썼을 겁니다. 여기가 very였으면 만을 안 썼을 거란 말이야. 근데 부정성의 부사라는 이 to를 제가 캐치했기 때문에 부족해. 좁아. 넓히자, 늘리자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원을 볼까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3 또는 N수생 수업을 올해로 몇 년 차냐냐? 6년 차인가 5년 차거든요? 5기잖아, 너가. 6년 차거든요? 저는 다 이게 가능했단 말이야. 이게 가능하면 1등급의 평균값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내 지론이야. 다시 봐. WDM에 대해서 쓰는 건 쌤이랑 똑같이 써주면 좋아요. WDM이 기존인 겁니다. 기존의 관리에서 필자의 주장이 되겠죠. 필자의 강한 주장. 기존은 over 과한 종만이었죠. 근데 넓히자니까 뭐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과잉이 아닌 종도 관리하자가 되는 거 맞죠? 네. 미안합니다. 원을 그리는 이 시간에 한 문장을 더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아직도 있을 수 있겠네요. No way. 첫 번째 문장은 이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전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근데 그릴 수 있습니다. 맞죠? 괜찮을까요? 좋아요. 써주세요. 필자는 분명히 단연코 too narrow라는 부사, 부정의 to를 활용하여 야 기존의 WDM 과잉종이 아닌 애들도 관리하자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뭐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죠? 부족한 개체도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부족한 말고 그냥 과잉하지 않다라는 이원화의 논리를 좀 더 채택하는 심플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2점짜리는 첫 번째 문장 안에서
A1이 다 된다는 거죠. A1에는 너무 좁다라고 써주시고요. 그 관리가 좁다는 거니까 우회적으로 넓히자, 늘리자가 될 거고 그 사실은 그 취지는 이 그림으로 잡힐 겁니다. 됐나요? 괜찮을까요? 자, 봐야 돼요. 이러면 제가 한 2년 또는 3년 전에 학생들과 수업했을 때의 조금 더 familiar한 딜리버리를 보여드릴게요. 미안합니다. 필기를 좀 많이 지향하죠. 원래 내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이해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적의 향상보다 더 중요한 글을 이해했다라는 재미를 드릴 겁니다. 아, 임마 이 말 하는 거구나. I got it. 이라는 걸 드리는 게 제 욕심이에요. 잘 봐. 지울게요. 이미 머릿속에 저장됐으니까. 잘 봐. 잘 봐. 그러면 무언가 필자의 의도가 내 예상 안에서 놀고 있다는 학생은 어휘력과 독해력이 부족해도 리딩할 수 있습니다. 멘탈 관리가 된다는 거. All wildlife. 자, all이라고 하는 거 과잉종과 과잉하지 않는 종같이 다 되겠지. 물론 여기서 캐치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요 문장 안에서 쾌제를 부를 겁니다. 잘 봐. 모든 야생동물 종은 활동한다, 행동한다, 방식 안에서 잘 봐. 요것도 괜찮은 빈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기존의 WDM이 오버한 종만을 했다면 이 문장을 쓸 근거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동물이란 건 오버 플러스 오버하지 않은 종까지 다 다는 거 말한 거 맞죠? 그러니까 근거가 되죠. 뭐에? 좁다는 것에 근거가 되죠. 맞죠? 야! 여태까지 이것만 했잖아.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의 이로움을 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잉종 말고 오버하지 않은 애들도 우리 뭐 해야 돼? 관리해야 돼가 되는 거 맞지? 끝. 하지만 여기 빈칸도 낼 수 있다는 거야. 왠 줄 알아? 인간의 이익이 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유도할 수 있다고. 여기 빈칸 내면 31번 또 2점짜리가 된단 말이야. 됐지? 됐지? 다시 이 단어에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6년 전부터 이 단어로 풀었습니다. All wildlife. 그리고 제 제자들은 여기서 웃게 될 겁니다. 사실상 독해력과 어휘력을 따지는 수준 이전에 어떤 구간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 단어이냐 라는 게 사실 글을 figure out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메인 DC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지? 오케이. 잘 봐요. 왜 2점짜리인지 이제 가볍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인트로덕션 도입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특강에. 고생하셨어요. 사실 전 항상 스타일이 도입을 가장 강하게 빡세게 전달합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잘 봐. 모든 야생동물, 과하든 과하지 않은 종이든 다 인간의 해로 이익을 해쳐. 그러니까 다 관리하자고. 잘 봐. 그러므로 한 번 더 재진수된 거 맞죠? 전 이렇게 A1을 한 적이 없어. 왜? 이미 우린 여기서 의도 파악이 됐으니까. 모든 종들은 cause, wildlife damage.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all species는 over뿐만 아니라 over하지 않은 모든 종들, 즉 이 하나로 이해된 거 맞지? 즉 우리가 여기를 읽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따분한 거야. 왜?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잖아. 모든 종들은 뭐라고? 야생, 자연을 해치고 단지 관종뿐만 아니라. 됐죠? 여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괜찮지? 잘 봐. 근데 이 문제의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알아? 일단 의도 파악을 전혀 못했어. 그리고 이 다음부터 나오는 해석이 여기 있는 해석보다 더 어려워. 전형적인 2점짜리의 킬링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야. 근데 잘 봐. 여기를 점지한 애가 우린 항상 바로 빈칸으로 가도 되거든요. 잘 봐. 쌤이랑 똑같이 해야 돼. 이 디테일을 살려야 돼. 여기서 제가 평가원의 마지막 술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33, 34, 39 이 세 문제를 킬러 문제로 봅니다. 근데 간혹 31번이 가장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2점짜리 때 더 그래요. 하지만 2점짜리인 이유가 있긴 있죠. 잘 봐. 빨간 펜 들어서.
팔콘의 빨간 펜 동그라미, 턴스의 빨간 펜 동그라미, 제비갈매리가 되겠죠. 이 단어 몰라도 돼. 어차피 생명체는 생명체니까. 자, 항상 말하지만 요렇게 연결해서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들의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난 거 아닌가요? 둘 중에 하나가 오버하면 나머지 하나는 오버하지 않겠죠? 둘 중에 하나가 누굴 써도 상관없어. 너희들 기분 가는 대로 해. 팔콘이 오버하지 않은 종이라면 턴스는 제비갈매기는 오버한 종인 거 맞지? 그러면 전체가 되는 거 맞지? 끝났습니다. 우리는 얘도 쟤도 다 뭐 하자는 거지? 모두 뭐 하자는 거야? 관리하자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를 해치는 것 없이가 되겠죠. 됐나요? 어느 하나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누구 하나 해치는 것 없이 손해보는 것 없이가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2점짜리가 됩니다. 됐나요? 괜찮나? 오케이, 그럼 이제 반응은 안 볼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 문제를 소화한 게 맞다면 이제는 즐길 때거든요. 알겠습니까? 3분만 쉬려고 했는데 쉬는 거는 우리 2지문 정도만 더 하고 쉬어도 될까요? 좋습니다. 갑시다. 자, 이게 아까 문제보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여기에 소 타이틀 담겨 있는데요. 이게 이원화의 마스터 클래스 문제긴 합니다. 사실상 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치앤에로우에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말했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추론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잘 봐. 좋습니다. 요 질문하고 잠깐 쉴게요. 혹시 내가 9시 40분에 마치면 문제가 없는 거 맞죠? 맞네. 원래 우리 9시 50분까지였잖아. 9시 50분까지 해도 문제 없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럼 됐어요. 물론 꽉 채우겠다는 건 아니야. 제가 8문제 플러스 알파로 총 9문제를 준비했는데 마지막 문제는 별책 부록이거든요. 사실 그거는 쌤 의도랑은 상관없이 일단은 넣어놓은 거예요. 시간이 만약 남으면 걔까지 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걔를 빼려고. 자, 사실상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첫 번째 문장이 됩니다. 여기 있어서 얘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말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쭉 쳐주세요. 해석은 쉽거든요. 제가 여기서 대명사에 대한 기본기를 조금 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굳이 말하면 타임 컨슈밍,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럴 가치가 있거든요. 잘 봐. 인간이라는 종은 S가 붙었지만 원래 스피시즈는 S를 붙이는 명사니까 단수인 건 맞죠? 인간이란 종은 고유하다. 추상적이죠. 표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 고유한지를 구체화시키겠죠. 어디 안에서? 능력 안에서. 뭐를? 그것의 기능성을 expand, 확장시키다. 맞죠? 뭐 함으로써? in이 될 건데 잘 봐. inventing new cultural tools, 새로운 문화적 도구들을 발명함으로써 그것의 기능성을 확장시킬 능력 안에서 고유한 거지. 다시, 이게 왜 제가 첫 번째 문장의 타겟팅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면 첫 번째 문장을 정리하면 인간이라는 개체, 종은 고유하다는 거 맞죠? 아직 쓰지 마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인간이 왜 고유합니까? 사실상 글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여기가 만약 휴먼이 아니라면 여기는 휴먼인 걸로 이원화가 되는 거 맞죠? 논지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왜 인간만 고유할까요? 잘 들어봐.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발명하기 때문에 고유하다. 아닙니다. 잘못 보신 거예요. 발명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고유한 게 아니야. 그 전에 잘 봐. 이 it와 이 it에다가 파란 펜 동그라미 쳐볼래? 요거는 일단 필기를 쟤랑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필기하시는 게 아니야. 자, 한 번만 더 보자. 이 it라는 건 단수인 건 맞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tools를 이렇게 유도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왜? tools는 복수잖아. 맞지? 그럼 뭐밖에 없는 줄 알아?
얘밖에 없거든. 근데 인간이란 종을 이치로 받는 게 이상하긴 해. 근데 문제는 없어. 왜? 종이기 때문이야. 됐나? 그럼 이제 제가 조금 더 딥하지만 그래서 변수가 없고 이견의 여지가 없게끔 해볼게요. 새로운 도구들을 발명하면서 인간의 기능성을 확장시키는 인간의 능력 안에서 고유하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상위권 수준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되면 제일 많이 고민했던 질문에 이게 8번째 질문으로 배치시킬까 말까를 고민했던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 난 항상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감과 텐션을 일부러 유도하는 게 있다고. 여기 잠깐 봐봐. 오늘 수업에서 너희들의 머리의 어떤 한계, 가능성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돼. 지금 볼 때 다 괜찮거든. 그러면 여기 인간만 고유한 능력이라는 게 잘 봐. 쌤이 이렇게 정리해 볼게. 공차, 브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인간이란 종도 둘 다 공통 분모는 있어. 그럼 이 공통점은 이렇게 살짝 치울게. 일단 여러분들은 이해만 하시면 돼. 필기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럼 뭐냐면 인간이 아닌 종이든 인간이란 종이든 둘 다 뭐는 하냐면 인벤팅은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예를 나중에 다 소화시키고 들 겁니다. 근데 인간만이 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확장은 인간만 가능한 거야. 됐지?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를 하신다면 조금 더 두 번째 문장 논지 전개를 확인하면서 여기를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잘 봐. 한 번만 더. 인간이라는 종은 인간의 능력 안에서 고유합니다. 그 능력이라는 게 도구를 발명하는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 도구를 발명해서 인간의 능력을 도구를 통해서 확장시킴으로써 인간의 능력이 고유한 거란 말이야. 알 듯 말 듯 해.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봐야지. 잘 봐. Writing, arithmetic, science는 모두 뭐다? 최근의 발명이다. 인벤션의 빨간펜 비춰봐. 여기가 킬링 포인트예요. 최근의 발명이제. 근데 다시 한 번만 더. 발명 때문에 고유한 게 아니라 발명을 통해서 발명에 의해서 인간의 종의 기능을 확장시킨 거 맞지? 아직 뭐가 안 나왔죠? 인간의 확장 능력은 안 나온 거 맞지? 이게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됐지? 됐나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Our brains did not have enough time. 우리 인간은 충분한 시간이 없다. 뭐를? Evolve for them. evolve에다가 A1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them은 invention을 말하겠죠. 이것을 진화시키는 거야. 이 진화라는 건 expand its functionality가 evolve가 될 겁니다. 발명을 하고 인간의 기능성을 확장시키는 건 그 발명에 대한 진화를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난 추론한다. that 이하의 사실을. 그런 발명들은 가능해질 거라고. 진화가 가능할 거라고. 뭐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것 때문인 거 아니야? expand its functionality.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빈칸을 쓸 수 있다라는 컨셉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단계별로 글을 전개해왔기 때문에 이 원인이 여기라기보다 여기에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걸 받아들여야 돼. 지금은 안 돼. 다만 우리가 지금 발명 때문에 자 이제 가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뭐냐면 A 위에다가 인간이 무엇 때문에 고유한가라고 써주시고요. 됐나요? 그리고 A라는 문장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도구를 발명해서가 아니에요. 툴스를 발명해서가 아니라
요거는 그 단어를 그대로 씁시다. functionality를 확장하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의역이 될 거예요. functionality를 확장한다는 게 능력을 확장이라고, functionality라는 기능성을 인간에 취한시키면, 대입시키면 능력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수업의 이 지문만큼은 복습하지 마십시오. 이건 6개월 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지만 첫 번째 문장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건 수험생들의 이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단어의 타겟을 잡아서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수준이면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얘는 6개월 이후를 좀 예상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연결, 고리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아간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깨놓고 말하면 이 33번을 틀려도 97점은 가능하실 겁니다.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 A1이라는 건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이거 아닌가? 결국에는 functionality, 요거는 이렇게 한번 예상해보고 가볼까요? T가 어떻게 expand 되는지. 네, 이게 있잖아요. 구체화. 이게 쌤이 이제 현실적으로 문장을 읽어가면서 꼭 그림을 그리고 필기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설정될 그 다음 문장에 대한 추론의 기본값인 건 맞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걸 잡으로, 이 expand라는 단어가 아마 구체화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한 번 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확장이라고 해서 extend나 그 사전적 네이버에서 나오는 유의어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expand의 확장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확장이라고 쓰일 겁니다. 가보죠. 잘 봐. because를 아까 제가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인간의 확장 능력이라고 썼지만 다시 현실로 들어와서 우린 쓸 수 없어요. 근데 자, 우린 여기서부터 A1이 시작되겠죠. 근데 이 A1의 시작은 결국엔 expand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당연할 겁니다. 맞죠? 우리는 인간의 functionality가 어떻게 얼마나 expand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 다음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왜는 조건절. 우리가 봐봐, 읽는 걸 학습한 건 맞지? 읽는 걸 학습했다는 건 이제 뭐가 나온 거냐면 invent가 나온 겁니다. invent가 나와야 expand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밀당해 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배우는 게 발명이 됩니까? 배웠으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유의어라고. 유의어가 검색에서 때려 나오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이해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유의어라고. 즉 학습했다. 그럼 난 읽기를 발명했다라고 봐야 되잖아. 읽기를 배웠다는 건 나한테 읽기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이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하죠. 잘 봐. 부사절 뒤에 우리가 재활용한대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 재활용이라는 건 어쩌면 지웠네. expand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읽어볼게요. 우리는 재활용한다. 특정 region, 아까 말했던 이게 지역. 특정 지역, 우리의 시각적 시스템, 뭐라고 알려진 as the visual word form area. 예쁜 해석은 필요 없어요. 시각적 단어 형태 영역이라고 알려진 시각 시스템을 재활용한다 됐지? 쌤이랑 똑같이 따라와야 돼. recycle 밑줄, enable 밑줄.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걸 재활용해서 가능하게 하는 거야. 여기를 재활용해서 가능하게 하는 거야. 이걸 조금 부담스럽지만 결국엔 이 단어로 치환시킬 수 있지 않냐? 어떤 영역을 재사용해서 무언가를 가능하게 한다. 확장인 거 맞지? 다시 갈게요.
오늘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의 실질적 추론을 유도하는 문제. 괜찮나? 가까이 잘 봐. 우리가 읽기를 발명했을 때, 읽기를 학습했을 때, 읽기가 나왔을 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특정 이렇다고 알려진 시각적인 시스템의 영역을 재활용해서 가능하게 한다. 오형식 우리가 뭐 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일련의 문자들과 연결시킨다. 지금 뭐냐면 이 connect는 사실상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and to connect거든요. 한 번만 더 활용하자. A and B 어디 집중? 그러면 enable, recycle, enable 그리고 B 여기서 또 빨간 펜 밑줄. 그게 그것들을 언어 영역으로 연결한대 됐지? 그럼 확장인 거 맞지? 연결이니까 이어지는 거잖아. 네, 이 connect가 우리가 원했던 expand라고 봐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물론 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풀리는 애들은 95점 이상의 추론 능력이 이미 장착된 애들이야. 됐지? 핵심은 여기까지 갈 것.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 여기와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 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 이게 몇 번째 말하는 거냐면 두 번째 말하는 거 맞지? 그럼 같은 내용인 거 아니냐?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돼. When we run Arabic numerals, 아라비아 숫자를 학습했을 때 또 발명 나온 거 맞지? 쏘리. 우리는 회로를 설정한다. to 부정사 예쁘게 가볼게요. 빠르게 convert into B, convert A into B. 그러한 모양들, 그러한 아라비아 숫자를 양적인 것으로 빠르게 변환시키는 회로, 그리고 나서 하이픈, 사실상 동격, 그리고 fast connection. 잘 봐요. 이런 설명을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커넥션이 A1이면 아까 connect가 A죠. 근데 이렇게 두 번 나왔으니까 여기가 단서가 된다고 말하는 건 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connect 자체를 전 expand의 A1이라고 설정한 상태잖아요. 즉 얘랑 두 번 나왔지 강조라고 말하는 사람과 expand에 대한 가능성을 recycle부터 enabling에서 connect까지 유도하는 것에 대한 퀄리티 차이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빠르게 연결한다. 어디서? 요 시각적인, 양쪽의 시각적인 영역에서 꼭대기, 사이드에 있는 양적 영역으로 연결하는 거 맞죠? 됐나요? 소구하러 갑시다. 쓰기는 애매하지만 연결이라고 하는 것에 확장을 어느 정도 유도한 상태인 거 맞지? 가볼게. 자, 잘 봐. 제가 이 지문이 가장 어려운 추론의 지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문이 까다로워서야. 속어는 쉬워. 속어를 한 학생을 활용하겠습니다. 1번에는 맞죠? 연결인데 왜 제한이 나옵니까? 됐지? 도에 괜찮나? 오케이. 정답이 2번이라서 지금은 결과적인 형태를 써볼게요. 3번 봐봐. 잘 들어. 문화적인 도구는 발명인 거 맞지? 이걸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기능성을 확장시키는 거지. 근데 핵심은 이거야. stabilize 뭔 뜻이죠? 안정화시키는 거야. 물어보자.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해. 확장과 안정화가 같은 개념에 수반되냐 반대 개념이야. 안정화시킨다는 건 이거 아니야. 1, 2, 3 변화, 안정화는 유지인 거 맞지? 됐나요? 됐나? 분명히 말할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어휘는 사전적 어휘력이 아니라 이해에서 유도될 수 있는 기준점을 판단해서 되냐 안 되냐는 부분이야. connect A와 B를 연결한다는 건 늘어난다는 거야. 맞지? 어떻게 안정화가 됩니까? 다시 볼게. 문화적 도구는 우리의 뇌적 기능성을 안정화시킨다. 확장의 반대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의 뇌 영역은 작동한다. 고립된 방식이면 확장될 수 없죠. 와우. Number 5. 우리는 자연적인 어려움에 적응할 수 없다. 이건 사실 소거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잘 봐.
우리가 지금 얘를 명확하게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좀 봐야 돼. Mobilize our old area in novel way.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안 떴거든요. 근데 딱딱하게 생각해. 우리는 새로운 방식 안에서 기존의 영역들을 이동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맞지? 혹은 expand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엔 추상적인 단어를 읽어낸 맥락 속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욕심을 좀 더 부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자, 인간이 아닌 종으로 저는 새라는 개체를 끄집어냈고요. 여기서는 인간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새라는 인간이 아닌 종도 인벤팅을 한다는 거 맞지? 즉, 새 집을 발명할 거야. 여기도 인간의 집을 만들 거야. 근데 인간만 발명으로 인간의 기능성을 확장시키니까 인간의 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옥, 주택, 빌라, 아파트먼트로 계속 발전이 되는 거야. 그게 아까 이볼브란 진화로 떴고, 새 집은 1000년 전, 10,000년 전 계속 둥지에서 머무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장 능력이 인간만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첫 타임을 잠깐 쉽시다. 됐습니까? 잠깐만 쉴게요. 3분만. 동해, 요 질문 어땠는데?